반정부 운동과 탄압, 사무라이들의 최후의 발악. 강화도 조약, 1876년. 이제 새 정부는 오쿠보를 주축으로 한 온건파의 동무대가 되었다. 이들은 서둘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개항을 통해 경제적인 실리부터 찾고자 했다. 오쿠보, 구실의 무사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지금 조선을 무리하게 점령하면 열강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조선과 국경을 맞댄 러시아부터 달려들 텐데. 그러니 먼저 통상교역부터 시작해서 발판을 다져나가는 게 순리임. 그리하여 1875년 9월 일본은 우뇨호라는 군함을 조선의 해안으로 띄워서 수도 한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강화도를 염탐하게 했다. 이노우에 함장, 이곳이 조선의 아킬레스건. 조선시대 한강 하구를 장악하면 곡창지대에서 오는 모든 물자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보트를 내려 상륙을 시도하려다 발각되었다. 그리하여 조선군과 한바탕 포격전을 벌이고 말았고, 덕분에 강화도의 해안진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더니 영종도로 장소를 옮겨 교전을 벌이며 영종도에서만 조선인 35명을 죽이고 1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또 대포를 전리품으로 빼앗아갔다. 하지만 이때 일본군은 겨우 2명이 부상을 당한 정도였다. 그것도 상륙 도중 발목을 삔 부상자가 2명인 것이다. 당시 일본은 근대식 화포로 무장했기 때문에 조선군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음. 하지만 일본은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다. 조선 측에서 먼저 발포해서 우리도 응사했던 것이다. 우리는 땔감과 물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상륙하려던 것인데 이웃나라 배에 무작정 대포를 쏘아대다니 조선 병사들은 도리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더니 6개월 뒤 일본은 6척의 함대를 거느리고 다시 강화도 해상에 나타나 대포로 위협을 했다. 우뇨호 사건의 책임을 져라. 힘없는 조선은 일본의 요구대로 통상조약에 임해야 했다. 애공. 조약의 내용은 이러했다. 조선 땅에서 일본인들이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조선 정부는 일본 물품에 절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조선 땅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지난 20년 전 일본이 서양 열강으로부터 강요받았던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고스란히 돌려준 것이었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제대로 분풀이했네. 그리고 강화도 조약은 곧 자원의 수탈로 이어지게 되었다. 후진국일수록 화폐의 가치가 낮게 취급되기 마련인지라 조선의 화폐인 상평통보의 가치는 일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상인들은 헐값으로 조선에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어서 대량으로 쌀이 반출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쌀 한 가마니에 6냥, 일본에서는 4엔 정도였는데 1엔을 성냥 3전 3푼으로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본 상인은 조선에서 4엔을 가지고 쌀 2가마니를 사갈 수 있었음. 때문에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에서는 쌀 부족과 쌀값 폭등으로 이모군란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우뇨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의 이면에는 영국과 미국의 지지가 있었다.
조선을 개항시키려면 군대도 파견해야 하고 이거 좀 귀찮은데. 누군가 먼저 나서서 조선을 개항시켜주면 좋으련만. 따라서 일본은 서구 열강이 바라왔던 조선의 개국을 실현한 대리인의 역할도 겸했던 것이다.